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번엔 세계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에 묘한 법칙 비슷한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남북이 대결하는 부도가 되면 거의가 북쪽이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겼습니다. 노예 해방 문제를 가지고 싸웠죠. 물론 당시에 북쪽이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도 한 4배가 됐습니다. 남쪽이 오히려 오래 버틴 거죠. 그 남쪽에 오래 버티게 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입니다. 이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고 아주 존경을 받는 군인이었고, 링컨도 리 장군한테 북군 사령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 장군은 거절하고, 나는 노예제도에는 반대하지만 내 고향인 버지니아를 지켜야 되겠다. 버지니아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남군 쪽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워낙 전략 전술에 뛰어나서 4년 동안 버틴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 그 존경받던 리 장군의 동상을 버지니아에서 철거하는 문제로 가지고 지금 격돌하고 있고, 트럼프는 어떻게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할 수 있느냐, 이건 역사 파괴 아니냐, 그러면 워싱턴과 제퍼슨 동상도 언젠가 철거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언론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이 부분만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월남도 마찬가지죠. 월남, 남북이 대결했습니다. 남쪽에는 4.20 정부가 있었고, 북쪽에는 하노이 공산 정부가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북쪽이 이겼습니다. 1975년에 결국 북쪽의 월맹이 이겨서 월남을 통일했습니다. 예멘은 지금 사태가 복잡한데 거의 내전 상태인데,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갈려서 싸우다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통일됐다가 또 내전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북예멘이 남예멘을 물리치고 통일했습니다. 이것도 북쪽이겠어요. 자, 중국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대체로 북방에서 일어나거나 북방에서 밀고 내려온 세력이 남방 세력을 제압하고 왕조를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이 출신들은 북방 계열인데 최강의 제국을 만들었죠. 몽골이 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양장을 건너서 남송까지 제압하고 원나라를 만든 것은 다 아시는 일이고, 또 거란족 요나라, 또 여진족 금나라가 양장은 남쪽까지는 못 내려왔지만 북쪽을 제압을 해가지고 그 잘 나가던 북송, 송나라를 망하게 한 거. 결국 북쪽이 이겼습니다. 예외는 물론 하나 있죠. 남쪽에서 일어난, 지금 남경에서 일어난 주원장의 명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원나라를 쫓아낸 거. 이게 유일한 예외 같아요. 여기도 북쪽이 이겼어요. 중국도 대부분의 역사는 북쪽이 이기는 역사입니다. 자, 독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도 이게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국가로 영주들이 분열되어 있는데 1870년에 프러시아가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제국이 세워지죠. 이 주도권을 잡았던,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잡았던 프러시아는 지금 베를린 근방에 있던 말하자면 북방 세력입니다. 남쪽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뮌헨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이 아주 강한 세력인데, 결국은 북방의 프러시아가 남방의 바이에른 세력을 흡수해가지고 통일했습니다. 이것도 북쪽이 이긴 경우입니다. 이 프러시아는 이 나라 역사를 쭉 올라가면은 12, 13세기 때 그쪽으로 진출했던 튜톤 기사단,
튜톤족이라고 하죠. 게르만족을 튜톤족이라고 합니다. 튜톤 기사단이 발전해가지고 프러시아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병영국가죠. 그러니까 상무정신이 강했습니다. 이 바이에른은 뮌헨에 있다가 보니까 아주 물산이 풍부해가지고 문화예술은 발달했는데 결국 상무정신이 뛰어난 이 병영국가인 프러시아한테 통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란스에서도 말이죠. 이게 통일된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분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와인이 많이 나는 부르고뉴 지방, 디종을 수도로 하는 부르고뉴 공국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르도 지방에 있었던 뭐 안주라든지 이런 세력이 또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해가지고 이 프랑스가 통일되기까지는 꽤 오래 시간이 걸리고 결국 100년 전쟁을 거치면서 통일이 됩니다. 100년 전쟁 때 보면은 이 부르고뉴는 누구 편을 드냐면 잉글랜드 편을 듭니다. 그래서 파리를 막 공격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리를 중심으로 한 북방 세력이 불란스도 남쪽의 이 부르고뉴 공국을 누르고 통일을 했습니다. 여기도 북쪽이겠어요. 북쪽이. 스페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8세기에 지중해를 넘어서 이 모로코에 있던 이슬람 세력이 건너와가지고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막 스페인 전체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서고트족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이제 수복을 하게 됩니다. 한 700년에 걸친 점진적인 수복을 하게 되는데 북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결국 이슬람 세력이 지금의 안달루시아 지방, 코르도바, 세빌리아, 그라나다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1492년에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죠. 이 과정도 보면은 북방의 기독교 세력이 남방의 이슬람 세력을 압박해서 몰아내고 결국 통일하는 남진 정책입니다. 남진 정책. 그 북방 세력을 대표하는 카스틸 왕국, 마드리드 중심의 카스틸 왕국이 결국은 스페인의 주인이 됩니다. 북방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가 망한 다음에 여러 나라로, 여러 세력권으로 갈라져 가지고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860년입니다. 독일 통일 10년 전이죠.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사르디니아 왕국이, 북쪽에 있던 사르디니아 왕국이 나폴리를 수도로 한 나폴리 왕국을 흡수 통일합니다. 이것도 북쪽이겠습니다. 사르디니아 왕국은 사보이 왕조가 다스리던 나라인데 그 수도가 토리노였습니다. 토리노.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을 했던 토리노를 중심으로 한 이 사르디니아 왕국이 남쪽을 흡수했습니다. 여기도 북쪽이었어요. 벌써 사례가 이거 8개입니다. 8개.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주 드뭅니다. 남북이 붙었을 때 남쪽이 이긴 경우가 이게 예외인데 예외가 첫째 한국입니다. 신라가 상북통일한 거죠. 신라가 나당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백제를 서기 660년에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상북통일을 했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영국도 예외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066년에 노르만디에 있던 바이킹의 후손들인 노르만 세력이 배를 타고 가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앵글로 색슨족의 잉글랜드 귀족들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다 몰살시킨 다음에 잉글랜드의 주인이 됐습니다. 노르만 왕조가 출발했습니다. 이 노르만 왕조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스코틀랜드, 서쪽으로 가서 웨일스, 아일랜드 여기를 다 점령하고 대영 제국을 만드는 발판을 했으니까 뭐 이것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이런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왜 대부분이 북쪽에서 왜 일어난 세력이 왜 이기느냐? 첫째, 북쪽은 춥죠. 추운 데입니다. 남쪽은 따뜻합니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예죠. 북쪽, 사르디니아, 그쪽은 알프스 산맥 남쪽이라서 아주 춥습니다. 그것도 민족이 게르만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처럼 아주 강건하고 상부정신이 강하고 규율이 엄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추우면은 추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갖추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얼어 죽으니까 춥고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이 강건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이게 한 이유고. 또 북쪽일수록 상공업이 발달해요. 그런 살아남기 위해서 끈질기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상공업이 체질적으로 맞습니다. 남쪽은 어떠냐? 남쪽은 무슨 따뜻합니다. 또 농업이 발전합니다. 또 남쪽은 이탈리아에 의해서 보듯이 바다와 면에 있는 지중해와 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놀고 먹기 좋죠. 또 날씨 좋고 땅 좋고 하니까 농사를 정기적으로 지어가면서 생활 자체를 즐기다가 보면 사람이 문화적으로는 되는데 좀 순에 빠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북쪽의 강건한 세력한테 먹혀가지고 약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영웅숭배론 서문에서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요걸 남북 대결에 적용하면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을 이기려고 추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조직을 만들고 또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부족한 것은 전쟁을 해 가지고 빼앗아 와서 일종의 생존 투쟁을 해 가지고 가난을 이겼다. 그런데 남쪽은 환경적으로 풍요 속에서 살게 되었다. 사람은 풍요 속에서 살기 시작하면은 투지를 잃게 되고 규율이 좀 느슨해지고 군대에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상무정신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대결하면은 남쪽이 진다.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이게 딱 한국에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지금 남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노동당 정권에 하는 짓을 감아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북방 세력, 흉노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몽고족이라든지 이 행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 약탈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농사 짓고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건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면 되는 건데 약탈 세력입니다. 북한이 약탈 세력 아니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약탈하고 있습니까? 남한 좌파 정권의 빨대를 꽂아가지고 100억 달러의 금품을 뜯어갔지 않습니까? 약탈합니다. 그리고 상부정신이 강하죠. 북한 노동정권은 자주국방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 점은 대단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경제력이 50배나 많은데도 그것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주로 복지 예산으로 써가지고 그런 사이에 핵무기도 개발하지 않고 사드 배치도 방해하고 완전히 남북 대결에서 항상 지고 말았던 이 남쪽 세력의 행태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걸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아사히 신문을 읽어보니까 참으로 창피했습니다. 일본 여기 특파원이 한국 민방위 훈련하는 걸 보고 이번에는 핵 위기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따르겠지 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하시설에 들어가서 15분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지킨다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지키지 않고 왜 이동을 통제하느냐 하고 불평만 하고 했다. 이런 기사가 아사히 신문에 실린 걸 보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겠느냐. 핵 위기를 맞아 언젠가는 날아올지도 모르는 핵 미사일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데 서울 시민들은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 대결에서 망조가 들어가지고 사나운 북쪽 세력한테 먹힌 이 남방 세력 풍요를 이기지 못하는 풍요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한국에서는 신라가 상북통일을 했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되어야죠. 예외가 되어야지 이게 북이 이기는 이 추세대로 가면은 우리는 북한한테 먹힌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신라가 상북통일한 이 전통을 보면은 왜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잘 배우면은 남쪽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신라가 이긴 것은 외교를 잘했죠. 그 다음 내부 통합이 잘 돼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 내부 단합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 소정방이 신라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고종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내부 단합. 그리고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화랑도 김유신과 같은 이 화랑도 출신들이 선공후사,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자기 개인을 뒤로 돌리는 선공후사 정신, 무사도 정신. 이게 그 나라의 통합을 가져온 제일 중요한 이유죠. 엘리트가 깨끗하고 용감하면은 백성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엘리트가 비겁하고 엘리트가 부패하면은 누가 따라오면서 목숨 바칩니까? 도망가 버리지. 앞장서는 지도자가 목숨을 바치려는 자세를 보여야지요. 그래야 쫄병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장교들이 돌격 앞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라는 것은 부하들을 보고 앞으로 나가라는 뜻인데 나를 따르랍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돌격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의 지도층이 북한과 싸울 때 북한과 맞서 대한민국의 5천만의 공동체의 자유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이 싸움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할 용기와 소신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은 남북 대결에서 남쪽이 이길 것입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야윈 늑대와 같은 북한 정권에 잡혀 먹히는 살찐 돼지 신세가 되고 이것은 역사의 한 법칙을 따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